그 영양소까지 했었죠. 영양소. 자, 영양소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거예요. 검출 꼭 중요하게 보라 그랬어요. 우리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 있다 그랬고, 3대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고,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는 이용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애들이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3대 영양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애들인데, 그 중에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런 걸로 나눠놓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녹말을 검출할 때는 아요딘화 칼륨 용액으로 청藍색으로 바뀌면은 그거 녹말이 있다라는 얘기였고, 포도당을 검출할 때는 베네딕트 반응을 했었죠. 자, 이게 가열했을 때 황족색으로 변하면은 이거 포도당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때 포도당뿐만 아니라 뭐 엿당이나 과당이나 젖당이나 이런 당분까지도 검출이 가능해요. 베네딕트 반응으로는. 단백질 검출할 때는 뷰렛 반응이라고 했는데 여기 5% 수산나트륨과 1% 황산고리수용액 섞은 걸 뷰렛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단백질 검출할 때 쓰고요. 자, 그 다음 지방 검출할 때는 수단3라는 용액이 선홍색으로 바뀌면 지방이 있구나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소화인데, 자, 이 소화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 그 음식이 우리 세포 사이사이로 흡수될 수 있게끔 작게 만들어줘야 돼. 자, 영양소를 작게 만들어주는 과정, 그러니까 큰 영양소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소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영양소 자체가 세포에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포막을 통과할 정도로 작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큰 영양소가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부숴주는 과정을 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화가 일어날 때 이 소화를 도와주는 애가 바로 소화효소예요. 자, 이 소화효소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화효소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데 커다란 영양소를 작은 애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 그런 걸 우리는 촉매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다른 애를 변화시키는 거야. 자, 그런데 소화효소들은 특정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화효소들, 하나의 소화효소는 하나의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 지금 예로 나와 있죠.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녹말만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단백질만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효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제각각이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이라고 그랬죠. 35에서 40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집어넣었어. 자, 입구녕으로 뒤집어 놓게 되면 식도를 지나죠. 위리에 잠깐 머물렀다가 소장을 지나서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음식이 들어와서 찌끄러기로 나갈 때까지, 똥으로 나갈 때까지 이렇게 음식이 지나가는 요 길, 요걸 소화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소화관은요, 연결돼 있어요. 쭉 연결돼 있단 말이야. 음식의 이동 경로고요. 그 다음, 거기에 소화관과 그 다음 간이나 쓸개나 이자 얘네들은요 음식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소화액이 형성돼서 분비되는 곳이야. 그래서 소화에 관련이 있어. 이렇게 얘네들을 전부 다 소화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첫 번째로 입이 나와 있는데 자, 입구녕에서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오면은요 우리 뭐해? 꼭꼭 씹어대죠. 자, 이 씹는 작용, 저작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입을 꼭꼭 씹다 보면은요 잘게 부서지고요. 그 다음에 침과 골고루 섞어주는 거야. 자, 침과 골고루 섞어주게 되면서요 이 침 속에, 자, 침은 소화액이에요. 자, 침이라고 하는 소화액 안에 어떤 소화효소가 들어있느냐?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체크해줘. 자,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시키는 애야. 녹말을 뭘로 바꿔주느냐? 엿당으로 바꿔줍니다. 자, 먼저 입에서 소화액으로 침이 나오게 되는 거야. 침, 소화액으로. 자, 그 다음 소화액 안에는요. 소화액 안에 소화효소가 있어.
그 소화 효소가 아밀레이스였고, 위로 오게 되면은요, 위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소장으로 오게 되면 이자액, 쓸개즙, 그 다음 장액이라고 해가지고 소장에서 분비되는 액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또 소장으로 분비가 돼요. 이게 소화액들이야. 자, 지금부터 이제 소화액을 얘기하면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시킬 수 있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애야. 그러면 입에 있는 침에는 아밀레이스만 들어있고 다른 소화효소가 없네.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은 입에서 이런 소화효소에 의한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탄수화물만 일어나는 거지. 자, 그냥 밥을 먹었을 때 단맛이 없는데 꼭꼭 씹다 보면 단맛이 나. 왜 그러느냐? 자, 녹말은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녹말에서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나면 엿당은 단맛이 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꼭꼭 씹다 보면 단맛이 나는 이유가 엿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꿀떡 삼키면 식도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 위로 들어가죠. 자, 위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위액이 나오게 되는데, 자, 위액 속에 소화효소인 펩신이라고 있죠. 자,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시켜줍니다. 자,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위액에는 이제 소화효소인 펩신 말고도 염산이 있어요. 자, 염산하는 일, 펩신의 일을 도와줘요. 자, 펩신의 작용을 돕고요. 그 다음, 세균을 제거하는 살균 작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균이 들어오잖아요. 염산에 녹아버리게끔 해주는 그런 살균 작용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보시면 입에서는 뭐가 소화가 일어났어? 녹말이, 즉 탄수화물이. 자, 그리고 넘어가서 위에 들어오면은 단백질 소화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은 안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위에서는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 소화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별표 왕창입니다. 어디가? 소장이. 자, 소장은 별표 왕창인데 왜 그러느냐? 녹말, 단백질, 지방이 최종 산물로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분해되는 거야. 자, 소장에서 녹말, 단백질, 지방의 최종 산물로 분해가 되고 소장에서 또 흡수가 되고 하는 거야. 소장이 거의 한 7m쯤 돼. 우리 여기 쭉 꺼내면은 쭉 이렇게 길게 막 쭉 늘어났어. 자, 그 다음 여기 쓸개즙 나와있죠. 소화액으로 쓸개즙. 자, 이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간에서 만들어져요. 여기 있죠. 간에서 만들어져서 그 다음 어디로 저장하느냐? 쓸개로 저장하라는 거야. 그리고 쓸개로 저장해가지고 소장으로 분비를 하게 돼요. 우리가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온 소장의 첫 번째를 12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12지장은 소장의 제일 첫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조용. 자, 쓸개즙.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고요. 어디다 저장한다고? 쓸개에다 저장한다고. 자, 그리고 소장으로 분비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쓸개즙은 특이한 게 소화효소가 없어요. 소화효소가 없다는 얘기는 누구를 분해시킬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쓸개즙은 누구를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요거야. 밑줄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자, 얘는 지방의 소화를 도와요. 지방이 좀 연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쓸개즙이 해줘. 자, 그 다음 이자액 또 한 번 별표 꼭꼭꼭꼭 쳐줘야 돼. 자, 이자액은요 신기한 놈인데 자, 여기 지금 이자가 있죠. 여기 이게 이자야. 이자에서 이자액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분비를 해줘. 자, 근데 얘는 이자액 안에는 아밀레이스 있고 트립신 있고 라이페이스가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소화 효소야. 근데 아밀레이스는 아까 입에서도 있었죠.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켰어요. 트립신은요 위에서 미처 분해되지 않은 또는 좀 작게 부서진 애들을 좀 더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을. 그 다음 라이페이스 별표 한번. 왜냐면 라이페이스는 드디어 이제 지방을 라이페이스가 분해를 해주는데 지방은 요때 딱 한 번 분해 일어나고 끝이야. 자,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돼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분해시켜주는 데가 없어. 근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소장에서 나오는 장액이 있는데 거기 안에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있고 단백질 소화효소가 있어요. 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소화효소에 의해서 엿당이 포도당으로 바뀌고요. 단백질 소화효소에 의해서 중간산물 단백질을 최종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바꿔줘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탄수화물 쭉 지금 녹말, 엿당,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요, 단백질, 중간산물, 마지막이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산물이야.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최종산물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니, 여기까지? 우리 옆에 1, 2번 183쪽의 문제를 빨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보자, 1번에. 자, 1번에는 소화효소죠. 분해하는 물질은 소화효소. A는 B는 식도, C는 간, D, 위, 이자, F, 소장, G, 대장. 자, 그 다음 기억은 D, F, G. 자, 1번에 기억은 녹말, 니은은 엿당. 자, 2번의 기억은 펩신, 니은은 단백질. 자, 그 다음에 3번의 기억은 녹말, 니은 단백질, 디귿 라이페이스죠. 라이페이스. 자, 2번의 1은 단백질은 어디에서 처음 분해가 일어나요? 위니까 D라고 써줘야죠. D, 기호.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모두 포함된 소화액은 이자액이죠? 네. 그러니까 이자. 자, 셀계집은 어디서? 간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A에서 만들어져서 쓸개 저장이죠? B에다 저장한 다음에 C, 12장 또는 소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2지장이 뭐예요? 화면만 딱 보이면. 자, 보자. 녹말 단백질 지방의 소화 과정인데 이거 별표 한번 쳐주시고.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입에서 이 녹말 단백질 지방과 같은 그 영양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입에서 처음에 침이 분비되는데 그 침 안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에어컨 틀어요. 자,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그 다음 위로 가게 되면은요. 위에 간에 이제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이 중간산물 단백질로 바뀌어요. 중간산물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소장으로 가게 되면 쓸개즙은 뭐 한다 그랬어? 지방의 소화를 도와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좀 연하게 만들어주면 이자액 안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시켜주는 거예요. 라이페이스가 지방 소화에 작용을 해주는 거고 쓸개즙은 도와주기만 한다라는 거. 자, 이자액 안에 또 아밀레이스가 있어요. 입에서 미처 이제 녹말이 엿당으로 분비 안 된 애들을, 엿당으로 안 된 애들을 여기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소장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립신이라고 있는데 여기 펩신에 의해서 한 번 분해된 애를 또 한 번 더 좀 더 작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소장 안에 있는 소화효소, 이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있어요. 이 탄수화물 소화효소에 의해서 엿당이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고요. 단백질 소화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돼. 이게 이제 최종 산물에 대한 얘기예요. 녹말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최종 산물로 만들어지면 얘네들을 뭐 해주느냐? 흡수를 해야 돼, 우리가. 그것도 역시 소장에서 일어나요. 자, 소장에 보면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융털이라는 돌기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소장의 단면인데 이렇게 주름이 젖어 있어. 그죠? 자, 그리고 이런 털 같은 게 막 붙어 있단 말이야. 그걸 융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왜 이런 융털 구조를 갖고 있느냐인데, 여기 밑줄 쳐줘. 표면적을 넓혀에다가. 이게 융털 구조를 갖고 있는 이유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요. 표면적을 넓히면은, 조금만 지나가더라도 접촉 면적을 넓혀주는 거야. 접촉을 많이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융털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 암주관이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암주관 보이니? 노란색 암주관. 그 다음 그 주변으로 모세혈관이 있네. 자, 모세혈관에서는 수용성이 양분이 흡수가 되고요. 암주관에서는 지용성 양분이야. 수용성이면 뭐야? 물에 잘 녹는 애를 얘기하는 거고, 지용성이면 물에 잘 녹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용성 양분의 대표적인 아이가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고, 지용성의 대표적인 아이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야. 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에서 분해됐잖아요. 당연히 물에 잘 녹지 않는 형태가 돼요. 자, 보시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소장의 융털 상피세포를 흡수된 후 상피세포를 통과하면 다시 지방으로 합성되어 암주관으로, 그 상태로 암주관으로 흡수되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융털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암주관 타고서 돌아다녀. 자, 수용성 양분은요, 소장의 융털의 모세혈관에서, 근데 지용성 양분은 융털의 암주관에서. 자, 이동 경로 보시게 되면은요,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애들은 간으로 일단 갔다가 해독할 애들은 해독하고 저장할 애들은 저장하고 그리고 심장으로 가서 이동을 해요. 근데 지용성인 아이들은 암주관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림프관이라는 걸 타고서는요, 가슴까지 와가지고 간을 거치지 않아요. 그리고 심장으로 가서 역시 또 혈액으로 운반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이제 대장인데, 대장은요, 소화액이 분비가 안 돼요. 그 얘기는 소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소화작용이 거의 이제 주로 이제 물의 흡수만 일어난다 그랬는데, 주의할 점은 대장에서 물의 흡수가 일어나면 다른 데서는 안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야. 물의 흡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소장이에요. 대장에서 물의 흡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변이 돼가지고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옆에 써있죠. 물은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되고 대장에서는 소장을 지나온 물질에 남아있는 물을 흡수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여기 꼭 순서라든가 어떤 소화효소가 어떤 영양소를 분해시키는지 그런 것들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185쪽에 1번이랑 1, 2번이랑 세 개 문제 해보자. 자, 1번에 A는 아밀레이스, B는 펩신, C는 트립신, D는 라이페이스, 간은 포도당, 나 아미노산, 다 모노글리세리드. 자, 1번에 기억 많고 융털 넓혀. 자, 2번에 A 모세혈관, B 암주관. 자, 그 다음 이번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고요. 3번의 기억은 지용성, 니은 거치지 않고 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어려운 거 있었니? 그래요. 자, 여기 치매작용 보자. 녹말을 분해하는 치매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묽은 녹말 용액하고 증류수 집어넣고 녹말 용액에 침을 뱉어넣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녹말 용액에 침 용액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 요거를요 어디다 갖다 놓느냐, 약 35에서 40도씨 되는 물에다가 담가 놓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체온 범위 내에서 효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자, 보시면은 이 녹말 용액에 증류수 넣은 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녹말 그대로, 녹말 반응, 아이오딘 반응만 일어나는 반면 녹말 용액에 침을 넣은 거는요, 아이오딘 반응이 안 일어나고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 토드당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엿당도 베네딕트 반응이 하기 때문에 당분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 속에는 있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해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 어디까지고 싹 다 풀어서
한번 채점해보자. 이거 자, 채점하자. 1번에 3번. 2번에 가다나라마. 가다라나마. 자, 3번에 라저. 기관계. 4번에 2. 5번에 1. 6번에 에너지원. 7번에 4. 8번에 3. 자, 여기서 틀린 거 질문 좀 먼저 하자. 없어요? 자, 9번에 3번. 10번에 3번. 11번에 4번. 12번에 4번. 13번에 1번. 여기서 질문. 여기도 없니? 14번에 5번, 15번에 1번, 16번에 2번, 17번에 2번, 18번에 가 A, 나 B, 19번에 3번, 5번. 여기서 질문. 15번. 자, 15번 보자. 야, 15번에 이거 무슨 실험이냐면 셀로판 튜브에다가 녹말과 포도당 용액을 각각 넣고서는 물에다 담가 놓은 거예요. 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아이오딘 반응과 베네딕트 반응을 해봤더니 가에 있는 물은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는 반면,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 색깔 변화가 없죠. 근데 나에 있는 물은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났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셀로판 튜브를 포도당 용액이 빠져나왔다는 뜻이지. 자, 셀로판 튜브를 녹말은 빠져나오지 못했고 포도당은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껌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셀로판 튜브가 반초가성막이에요. 세포막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녹말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포도당은 세포막을 통과했어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녹말을 포도당과 같은 작은 아이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1. 비커 가의 물에는 녹말이 없죠.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1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질문. 없으면 20번에 4번, 21번에 2번, 22번에 4번, 자, 23번에 가 녹말, 나 단백질, 다 지방, 24번에 2번, 25번에 5번. 여기까지 중에 질문. 맞아요. 21번이 뭐예요? 몇 번? 11번이요. 21번에 2번. 없니? 질문 없니? 네. 자, 26쪽에 26번에 1번 지방이죠. 자, 검출 방법은 수단 3 용액을 넣어서 선홍색 빛깔 되는 걸 얘기해 주면 되죠. 자, 그 다음 27번에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면서 단맛이 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28번에 펩신 작용을 돕거나 세균을 제거하는 살균 작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29번에는 아밀레이스는 녹말, 트립신은 단백질,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시켜주죠. 자, 그 다음에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돼요. 즉 A에서 생성돼요. 자, B, 쓸개에 저장됐다가 F, 12지장 또는 소장으로 분비된다. 자, 30번에는 자, 주름과 용털은 이제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죠. 자, 표면적을 넓혀줘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질문 있니? 빨리 넘어가요. 네, 그럽시다. 자, 이번에는 순환이에요. 우리 오늘 순환의 심장 구조까지만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자.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순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몸을 돌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기 보시면은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자, 심장, 혈관,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심장 같은 경우에는 근육으로 돼 있어요.
자,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먹만한 크기의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슴 중앙에 있어요. 우리 저기 심장 마사지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 갈비 이렇게 가슴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이렇게 있는 그 부분, 여기를 가운데를 꾹꾹 눌러줘야 돼요. 거기에 심장이 있어요. 자, 그럼 기능. 그래요. 자,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면서요,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 온몸에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원동력이 바로 이 심장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뛰고 있죠. 자, 그 다음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을 가지고 우리는 심장박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심장박동을 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였다가 내보냈다가를 반복하게 되고요. 별표 한번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심방, 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실제 구조 모습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평면 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평면 구조 보시게 되면은요. 자, 위쪽이 방이에요. 밑에가 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방실,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이쪽이 왼쪽인데 여기를 무심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오른쪽인데 좌심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심장은요,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우, 이쪽이 좌.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실제 구조로 가보자. 여기가 우심방, 여기가 우심실, 여기가 좌심방, 여기가 좌심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심방은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야. 그러니까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곳이 심방이에요. 그러면 그 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뭐라고 하느냐? 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실은 심장에서 나가는 거야, 혈액이.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거죠. 자, 그때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방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근데 심실은 내보내야 돼. 좌심실 같은 경우에는 내보냈을 때 온몸으로 다 퍼뜨려주는 거야. 그래서 두께를 보세요. 심방보단 심실의 두께가 훨씬 두껍죠. 근육이 훨씬 두껍게 있는 거고, 그 다음 우심실과 좌심실 비교하면 어디가? 좌심실 쪽이 훨씬 더 두껍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좌심실이 가장 근육이 두껍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심방부터 보자. 자, 우심방은 온몸을 지나온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야. 대정맥과 연결돼 있어요. 자, 이렇게 온몸을 지나온 혈액이 들어와요. 온몸을 지나온 혈액이. 자,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가요. 자, 그럼 우심실에서는요, 폐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폐로 보내주는 동맥을 폐동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폐에서는 다시 받았다가 폐에서 나와가지고 폐정맥을 통해가지고 좌심방으로 들어가요.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좌심실로 내려갔다가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으로 가요. 그럼 온몸으로 갔던 애들은 다시 대정맥을 거쳐서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혈액의 순환이야.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우심방, 좌심방 전부 다 정맥과 연결돼 있죠. 온몸이랑 연결된 정맥은 대정맥, 폐랑 연결된 정맥은 폐정맥이야. 우심실, 좌심실 둘 다 동맥이랑 연결돼 있죠. 폐랑 연결된 동맥은 폐동맥, 온몸이랑 연결된 동맥은 대동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하나 더. 자, 심장박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심장박동 여기 한번 보세요. 심방과 심실이 이완. 자, 심방과 심실이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착 하고 늘어나는 거야. 우리 주사기 뒤로 쭉 하고 당기면 안에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낮아져서 밖에 있는
액이 이렇게 쑥 하고 들어오듯이 얘네들이 이완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그럼 혈액이 심방과 심실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심방이 확 하고 수축을 해요. 그럼 혈액이 어디로 가? 심실로 이동해요. 자, 그 다음 심실이 수축을 해요. 그럼 어디로 가? 동맥으로 나가는 거야. 다시 이완했다가 심방 수축, 심실 수축, 이완했다. 심방 수축, 심실 수축 이런 식으로 심장박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 있는 심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내려갔어. 그리고 심방이 수축하면서 심실로 내려가고 심실이 수축하면서 어디로 간다고? 동맥으로 간다고. 그런데 심실이 수축하면서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걸 막아줘야 돼.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누구냐? 판막이 되는 거예요. 판막. 자, 판막은요. 혈액이 거꾸로 오는 걸 방지해줘. 즉 한 방향으로 흐르게끔 해주는 거야. 심방에서 심실로, 심실에서 동맥으로.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이렇게 판막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심실에서 수축하면은 동맥으로 나갔는데 심실이 이완할 때 동맥으로 나간 애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아줘야 돼.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있어요.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자, 판막의 구조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판막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는 얘네들이 열려. 근데 반대로 올 때는 여기 혈액이 딱 걸리면서 닫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심장에서 혈액은 대정맥으로 들어와서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으로 나가요. 그리고 폐로 갔다가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으로 가요. 온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옆에 문제 한번 해보자. 1번, 2번, 3번 문제를 해보시고요. 채점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1번에 순환계죠, 순환계. 자, 그 다음 2번에는 OXXOO. X, O, 아니. 자, 3번의 1은 뭐예요? A는? 우심방이죠. 우심방은 자, 대정맥이에요. 자, 그 다음 B는 뭐예요? 우심실은 그렇지, 폐동맥이에요. 자, C는요? 좌심방은 폐정맥이고요. 자, D는요? 좌심실이죠. 좌심실은 대동맥이죠. 요 구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혈관부터 해가지고 혈액 구성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해야 되니까 구조 무슨 일 있어도 꼭 외워주세요.